가 나왔습니다. 이제 환율 급락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저번 제 영상에서 찍었었어요. 그때 지난 5일에 환율이 급락을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 환율만 급락을 하느냐? 이제 그랬는데 뭐 이유가 없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다른 나라들 환율은 멀쩡한데 한국만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1,440원이 넘었었는데 1,360원대까지 떨어져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5월 2일, 5월 5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면은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한국만 떨어지고, 왜 한국에서 아무 뉴스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랬을 때 어떤 좀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좀 뭐 협의를 한다던가, 환율을 건드린다는 요구가 있었다던가,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환율이 회복하다가, 오늘 다시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한미 당국이 지난 5일 밀라노에서 환율을 협의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장중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6일에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를 했었어요. 그 5월 5일은 대체 뭐냐, 밀라노에서 한 건 뭐냐 이건데, 그때 양국의 기재부랑 재무부가 별도로 환율 논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5월 5일 밀라노에서 만나서 환율 정책 협의를 했던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비밀이니까 알 수는 없죠. 근데 미국이 절하를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상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환율을 콕 집고 환율 때문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5월 그 차트를 보시면요, 5월 2일에 이미 벌써 정보가 샜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뭐 정보가 샌 쪽이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협상을 한 건 5월 5일인데 이미 5월 2일부터 급락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5일에 환율이 더 급락을 해서 1,440원 넘던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더 추가적인 건 없으니까 환율이 회복되다가 오늘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환율이 다시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밑에 모르는 정보들이 계속 이제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뭐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정보 싸움에서 불리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합의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화 절상을 해서 수출이 불리해지고 미국은 수출이 유리해지게 맞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일본의 플라자 합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환율 절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급락한 정도는 뭐 1300, 한 뭐 90원 밑으로 80원대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환율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냐 아닐 거냐, 중국 사례처럼 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논의를 했을 때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관세를 어느 정도 얻으려면 환율을 포기해, 일종의 어떤 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는가가 이번에 협상인데, 비밀이라서 뭐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줄라이 패키지와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관세, 품목관세 폐지를 해주는 대신에 환율을 조정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원화가 절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무조건 불리하다라 볼 수도 없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랑 미국이 하는 업종이 서로 약간 겹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겹치진 않아요. 서로 우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수출 우위에 있는 업종들이 애석하게도 일본, 중국이랑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일본이랑 중국은 주로 어디에 수출하는가? 미국에 수출하죠. 우리도 미국에 수출하죠. 그러면 미국의 진열대에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얼마에 찍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관세랑 합쳐서겠죠. 중국 자동차, 한국 자동차, 뭐 일본 자동차, 또는 뭐 이제 TV라고 뭐 이렇게 볼게요. TV라고 합시다. 500만 원짜리 TV였는데 환율이 조금만 10%만 이렇게 올라가도 550만 원에 팔려야 돼요. 경쟁사 TV는 500만 원 멀쩡한데 우리만 550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안 팔리겠죠. 여기가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쟁에서 이 환율이랑 관세율은 미국 시장의 가격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중국, 일본보다 우리가 유리하게 나와야 된다, 협상에서. 그러면 관세를 깎는 방법, 환율을 건드리는 방법,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미국의 물건을 사주고 조금 더 할인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어떻게 조합을 짜냐가 우리나라가 유리해지는 거냐, 일본이 유리해지냐, 중국이 유리해지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환율만 좀 보도록 할게요. 2025년으로 보면은 일본의 환율이 많이 절상됐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가 워낙 심각한 수준에서 조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면 한국이 불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절상 별로 안 했어요. 보다시피 마이너스 1.27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4.8 정도 나옵니다. 일본이 7.3 정도 나오고. 근데 일본은 워낙 약세에서 좀 올라온 거고 우리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지금 올해 수출이 조금 더 불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90일 동안 관세율을 대폭 할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직 미확정인 거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보다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2025년만 놓고 보자면. 트럼프 1기 이후로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1기가 2017년이니까 이때부터 쭉 보면은 중국은 오히려 환율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중국이 유리한 것 같은데 그동안 트럼프 1기 이후로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유리했던 겁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가 상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 중간쯤이었습니다. 보다시피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일본은 지금 엔화가 40% 넘게 약세가 된 거고 원화가 24.8% 정도 약세가 된 거고 중국은 7.8% 정도 약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 기준으로 맞춰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일본은 30% 이상 더 절상을 해야 돼요. 엔화 강세가 상당히 세게 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일본은 제2의 플라자 합의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 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한국도 15% 이상은 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도 어느 정도 무역에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지금 해피한 애는 누구냐면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관세율이 굉장히 높았었다가 잠시 90일 동안 지금 유예를 해준 것 뿐이긴 한데 다시 올라가게 되면 중국도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라고 하면은 이 환율과 관세율을 믹스를 잡을 때 중국한테 저렇게 낮은 관세율을 줄 순 없다라는 거죠. 환율 자체를 계산해서 환율이랑 합쳤을 때.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세율을 어느 정도 할인받고 싶으면은 환율에 대한 절상이 나올 거고 일본은 그거보다 더 센 정도의 절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우려가 나오고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건 관세, 환율, 투자, 수입, 복합적인 거래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 중국, 대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가격 상승을 최소화로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율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0%가 나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중국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리한 제한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말을 빌리면은 한국이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따라서 미국에 유리한 제안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미국에도 유리하지만 한국에도 유리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이다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도 좀 제일 유리한 방법을 제시했기를 바라고 조금 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7월 줄라이 패키지라 했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우위를 점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플라자 합의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플라자 합의에 대해 관련된 영상들 많으니까 환율이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투자자들이라면 한번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